안녕하세요. 온토기업 김정윤입니다. 중국차 관련해서 중국차 배우라고 하시는 분들, 정확히 뭘 배워야 되는 겁니까? 뭘 배워야 되는지 본인들은 알고 계시나요? 중국차에 대해서 한번 구조라든지 그 기술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신 게 있나요? 전기부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던가요? 인버터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던가요? 인덕턴스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약계자 제어는 어느 정도로 잘 알까요? 그 다음에 회생제동은 얼마나 걸립니까? BMS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던가요? 배터리 제어 잘 하나요? 출력 제한 걸리지 않나요? 도대체 뭘 배워야 될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는 OS가 도메인 방식입니까? 아니면 크로스 도메인 방식입니까? 아니면 통합 OS 방식입니까? 도대체 어떤 방식이죠? 여러분들 중국차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설마 모니터 몇 개 더 달아놓고 시트 쫙쫙 펴지고 문 희한하게 열리고 디자인 좀 여기저기에서 베껴와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배우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집을 질 때 여러분들이 건설사에다가 인테리어 이렇게 좀 예쁘게 해놓은 걸 보고 이 건설사를 배우십시오. 얼마나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 싱크대 얼마나 멋집니까? 아우 여기에 이 홈 커넥티비티 관련해가지고 모니터가 와 이렇게 크네요. 수납장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붙박이장 멋지네요. 건설사에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안 배우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럼 건설사 엔지니어들 뭐라고 합니까? 설계사들이 아이고 무슨 얘기지? 여러분들 하시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 유튜버들이든 기자분들이든 해야 될 게 뭡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혹은 자동차 같은 그런 중차대한 생필품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긴장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조사가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그 비용 많이 들고 그 비유 다 맞춰가면서 또 차 태워가면서 맛있는 거 대접해가면서 왜 여러분들 불러서 신차 시승교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저런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달려있고 이래서 우리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분들에게 제조사가 이걸 상품성을 전달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 플랫폼 그 외에 다양한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접하는 인플루언서들도 한번 불러서 그들 나름대로의 편안한 시각과 그리고 소비자들과 부담 없는 소통을 통해서 자동차의 상품성을 좀 알려야 그래야 또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뭐나 됐냐 제조사들에게 여러분들이 충고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런 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유튜버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게 운전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자동차에 획을 그어서 뭔가 여기에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웃에서 늘 보던 사람들이고 왜 학교 다니다 보면 과학 잘하는 애, 수학 잘하는 애, 미술 잘하는 애, 달리기 잘하는 애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독특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유튜브 시대가 돼서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돼서 이렇게 영상 플랫폼을 가지고 영상 몇 편 올렸더니 사람들이 너 잘한다 앞으로 계속 해봐 해서 관심 가져주고 구독하고 조회수 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뭘 대단하다고 우리가 애헴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충고하고 그럴 만한 지식이 있어요?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 전기차 여러분들 갖다 놓고 인버터 놓고서 한번 분석해봐 하면 그 회로 읽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중국에 가가지고 뭘 보고 오신 거예요? 핵심을 보고 왔어요?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나아가야 될 방향 퍼스트 무버가 돼서 업계를 짊어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강력한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 이걸 알아요? 모르시잖아. 그런데 무작정 여러분들이 뒤늦게 중국이 발전하는 걸 깨닫고 중국 자주 안 가보셨죠? 저는 중국 왔다 갔다 한 지가 15년이 넘었고 최근에
작년 초까지만 해도 중국을 다녀왔고, 중국이 그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중국이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저희가 노트 기어서부터 해서 오토 기어까지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도 없이 다뤘어요. 글로벌 소스는 저는 한 10년 넘게 다니기도 했었고, 상하이 드론 박람회에서부터 IT 박람회, 스마트폰 박람회, 자동차 모터쇼 이런 데를 오래전부터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정말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요. 폐쇄된 사회거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야, 내가 정말 테슬라, 일론 머스크나 그 외에 이제 개방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 체제하에서 민간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업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방식과는 좀 다른, 정부에서 사업을 목표를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단을 다 설정해주고 자꾸 끌고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기차 굴리든 뭐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빠른 발전으로 예전과 다른 그러한 기간 산업들이 자리를 잘 잡아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식의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하에서의 발전은 한계에 금방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발전을 좀처럼 이룩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 전부 다 세계 1위 한다라고 했던 분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사, IT, 그리고 또 조선. 수도 없이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1등 기업이 나올 거다. 나왔습니까? 국가 전체로 봐서는 정말 위협적이고 중국의 GDP만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 앞으로 10년 안에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버들, 그리고 또 기자분들, 또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야 될 건 소비자분들에게 어떻게든 어려운 자동차를 쉽게 풀어서 그 상품성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거고, 중국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중국차가 과연 쓸만한지, 안전한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잘 해왔습니까? 이상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들을 좋다 그러고 추천하고, 예를 들어서 ID4, BMW i4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야, 이거 대단하다, 전기차 정말 상품성 뛰어나다, 이렇게 막 평가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또 EQS 같은 전기차 나오게 되면 직접 타보고 얘기하지, 타보지도 않고 이거 정말 엄청난 기술이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i4 관련해서 테슬라 기술 비교해보면 테슬라 대비 한 7년은 뒤져 있는 것 같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는 인정하시지만 한 2년 전만 해도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 전기차와 BMW 전기차가 과연 몇 년 차이가 나는지. 현대 EGMP가 2021년에 지금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EGMP에 들어있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BMW가 2026년에 하겠다고 발표한 노이에 클래스에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잘 구현됐을 때 EGMP에 들어있는 그 특징이 그대로입니다. 보시면은 V2L 하겠다, V2 홈도 하고 V2 그리드 더 확장되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350kW 충전 빠른 속도를 통해서 고속 충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반도체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플랫폼화된 미래지향의 그런 전기차들을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EGMP에 들어있는 딱 그 정도입니다. 전기모터, 또 감속기, 인버터 이런 것들을 인터그레이티드 방식으로 해서 통합 쿨링을 통해서 인덕턴스 설계를 잘해서 회전 제동 높게 가져가고, 그냥 EGMP예요. 그런데 2026년도에 계획대로 나오면 EGMP 대비 5년이 늦은 겁니다. 현대보다도 전기차 드라이브, 전기차의 기술적인 포인트가 5년이 뒤져 있습니다. 그 테슬라는 현대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앞선 부분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충 계산해서 BMW 대비 한 7년은 앞서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i4 같은 전기차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은 그 기술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표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어놨을 거고, 이런 것들이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으로 드러날 텐데,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비슷한 가격대에 좀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일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스펙 딸리는 부분이라든지 경량화 딸리는 거 이런 거 차치하고라도 전용 플랫폼 안이 실내 공간 좁죠. 더군다나 CCU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거 파나소닉에게 하청 준 건데 파나소닉이 야 니네들이 전기차 거기에다 잘못 적용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BMW는 야 이거 CCU 통합 충전 모듈 니들이 잘못 설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면서 지금 옥신각신 이것 때문에 핑퐁 게임 하느라고 정신없고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고 WRSM 모터는 분진 때문에 모터가 정지를 하고 보존기간도 가장 짧고 BMW는 야 그거 우리가 내구성 뛰어나게 해가지고 한 거고 그 브러쉬 교체하는 것도 쉽고 걱정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증은 왜 이렇게 짧게 하는 거예요. 이게 i4만 들어간 게 아니라 i5에도 들어가고 i7에도 들어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도 여러 종류로 갔단 말이에요. ID4는 얘기 뭐합니까? ID4 드럼 브레이크는 차치하고라도 충전 속도 떨어지죠. 400V 시스템에다가 P 시스템의 완성도 떨어지죠. 경량화 떨어지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에서 직접 개발하느라고 손을 댔다가 오류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중국에서 막 집단 소송이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 중국에서 2,600만 원부터 스타트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것보다는 배터리나 주행거리가 좀 짧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도 제대로 판매도 중국차에 밀려서 못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기차를 우리나라에서는 다 보고 얘기해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폭스바겐이 김전민 너보다 못해가지고 이런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었지 이걸 막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그런 헛발질을 하냐면 전기차에 대한 기술을 전혀 모르니까 기술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집에 시공을 할 때 설계가 어떻게 됐고 어떤 공법이 사용됐는지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인테리어만 보고 있고 찬장만 열어보고 있고 수납장만 재고 있고 이러면서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V9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막 창문 떨리면서부터 승차감 막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아유 이거 뭐 못 쓴다고 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럽 올해차, 영국 올해차, 독일 올해차, 북미 올해차, 세계 올해차 아이고 난리가 났어. 대한민국 유튜버들이 전 세계 미디어를 상대로 완전히 우리가 너희를 왕따한다. 지금 이런 평가, 말도 안 되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차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겉만 보니까, 브랜드만 보니까. 중국이 그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보면 무서울 것 같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압도당해가지고 막 쏟아져. 중국 전기차 뭐 보면은 뭐 모터쇼에서 막 100종 넘게 막 신차들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막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2024년에 이미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은 7년 전, 8년 전에 분석 다 끝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다 예상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책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막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와서 큰일 나면은 뭐 어떡할 거예요. 이미 2030년까지 계획 다 잡혀 있는데 이거 바꿀 거야? 유튜브들 때문에? 유튜버들 없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망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안 굴러가나? 배터리 사업이 큰일 나나?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없어져도 저를 포함한 얘기니까 서운하게 듣지 말아요. 김정민을 포함한 유튜버들이 당장 내일 없어져도 우리나라 K배터리 자동차 산업, 전기차 산업은 아무런 영향이 없단 말이지. 아니 저만 해도 말이에요. 전기차 사가지고 아이로5 사서 안 뜯어본 게 없어요. 다 뜯어봤어. 뭐 그냥 지금 막 여기 사무실에 막 부품들 굴러다닐걸? 이런 거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막 굴러다니잖아. 이 안에 모빌아이의 2단계 자율주행 보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 모터 뜯어봤지, 인모터 뜯어봤지, ICCU 뜯어봤지 웬만한 건 다 뜯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유튜버들 가운데서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전 본 적이 없어요. 전기차에 관해서. 근데 여러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많이 한단 말이야. 다 저보다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동차에 대한 통찰력들이 다 높으신 분들이라고. 아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 같은 일개 유튜버의 지식도 못 따라오는 그래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제한적이고 상품성도 엉뚱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저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훌륭한 그런 현업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한다니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들이야. 소비자분들에게는요 사실 소비자분들이 중국 전기차가 좋아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무서울 게 없지. 중국 전기차가 좋으면 뭐
중국 태블릿, 중국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거 구입하듯이 잘 구입해서 쓰겠죠. 좋은 가격에. 품질이 안 좋으면 안 사겠지. 품질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국산차 사든 아니면은 뭐 다른 수입차 사겠죠. 얼마나 소비자들은 심플한 문제예요. 소비자들은 걱정할 게 없거든. 그리고 그 소비자분들이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한 눈으로 보고 전달을 하셔야지. 왜 소비자들에게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무서워하라 그러고 뭐를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자꾸 배우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분들은 그래 무서운데 뭐가 무섭지?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는 거야? 도대체 저 친구들이 배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혼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잘 알려진 유튜버들 중에서 저보다 전기차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업계에 오래되신 그런 이 자동차 지식 분야에 있어도 어른들이 계시다고요. 예,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전면에 나서셔가지고 상품성을 잘 비교를 해야 될 거랍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중국 전기차가 나오면 궁금해서 못 참어. 이게 정말 쓸만한 놈인지, 돈 주고 살만한 놈인지, 내가 여기에 몸을 싣고 타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거 궁금해서 못 참아서 알아본다고요. 그 알아보는 김에, 그거 뜯어보는 김에, 그것도 살펴보는 김에, 야, 이거 이렇던데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실 거 없다니까. 과연 이게 무서운 놈인지, 될 놈인지, 아니면 무시해도 상관없는 놈인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 알려드릴 거예요. 왜?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출시돼서 중국 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소비자분들은 아셔도 상관이 없고, 산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알면 큰일 나요. 그 회사는 이제 끝장난 거야. 이미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산업에 계신 분들은 최소 7, 8년 그 이전에 활동하셨을 수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한 5, 6년 전서부터는 중심 다 잡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 모터쇼에 많이 보내는 건 이 트렌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좀 취향이 묘해요. 이 핵심이 되는 기술보다는 잡기술이 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중국 시장, 야, 중국 시장 없이 우리가 토요타를 앞섰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그리고 자동차 판매 대수는 폭스바겐 앞설 거라고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진짜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2위라니까 지금 1분기에. 이게 얼마나 지금 성과가 눈부신데. 중국 시장 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까지 들어가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도요타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도요타도 이제 턱 밑까지 왔어요. 지금 도요타가 얼마나 찌질하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해서 자기네들이 전기차 150만 대 지금 하겠다.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아니잖아요. 기자가 물었는데 이 토요타 발표 관계자가 아니 그것도 전기차 맞습니다. 지금 이런 거 있다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입니까? 내연기관이 들어갔는데 무슨 전기차예요 그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혼종이고 섞어놓은 건데 이름이 하이브리드인데 그걸 전기차라고 우기니까 지금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빼면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토요타가 지금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제시를 못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아니 중국차 없이도 지금 이렇게 세계 2위의 판매량의 영업이익 1위인데 중국 시장 잘 요리만 하면 1위는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그러셨겠지. 야, 중국 시장 많이 보내서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해봐. 그 친구들 뭐 기술은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시장 폭발력은 있으니까 우리가 시장 다시 가져올 수 있으면 뭐 한 5%만 가져와도 그게 얼마야. 이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중국차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 분석해서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뭐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비자분들은 중국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소비자들에겐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대로 야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렇게 또 잘 발전을 해서 중국차와 격차를 이렇게 벌이고 있구나 또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고 뭐가 문제예요 그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